최근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경북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이동환경교실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속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면제 금액은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 3만 5천여 건, 5억여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계곡이나 하천에서 다슬기 잡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물속에서 다슬기나 우렁이를 잡다 보면 시간 가는지도 모를 정도인데요. 그런데 매년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의 한 하천. 지난 1일 밤 8시 2분쯤 이곳에서 80대 노모가 사라져 평소 사용하던 보행기만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슬기를 잡으러 혼자 나섰다는 신고자의 말에 따라 긴급하게 출동한 소방대원은 물속에서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슬기를 채취하러 가신 어르신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수색 끝에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8일에는 경북 영천시 대창면의 하천에서 70대 남성이, 지난달 5일에는 문경시 가은읍 영강에서 80대 어르신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다슬기나 우렁이를 채취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다슬기 관련 순환사고 구조 활동은 전국에서 총 59건 이뤄졌고 이 중 14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0일까지 10명이 목숨을 거뒀습니다. 비교적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다슬기와 우렁이를 잡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잔잔하고 얕아 보이는 하천이라도 수중에는 급류와 깊은 웅덩이, 미끄러운 바위 등 예측하기 힘든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도 당황하면 순간적으로 대처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구명조끼가 벗겨지지 않도록 다리끈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 혼자서 행동하지 말고 수시로 주변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슬기 채취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예기치 못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인근의 인명구조함 위치를 파악하여 인명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다슬기 채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어두운 밤에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음주 후에 물가에 접근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삼가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데요. LG 헬로비전 이슈토크에 출연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앞으로 해외 유학생을 더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화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리복을 차려입고 반죽을 개량하는 난딘 에르덴 학생. 몽골에서 온 이 학생은 요리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 국제조리고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경북을 찾은 해외 유학생은 지난해 48명에서 올해 6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엔 한 학교를 추가한 9개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들이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일자리를 얻으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입니다. 실리콘밸리 가도 한국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밖으로 나간 만큼 우리도 그 해외 아이들 받아가 우선 아이들 받아서 우리 여기에 정착하도록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경북의 AI 교과서 도입률은 55%,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지위는 격화됐지만 미래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I 교과서가 지금 자료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은 교과서 자료든 아이들이 이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고 또 AI하고 함께 동행해야 되고 AI로 이런 전환하는 그런 교육들도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2022년 기준으로 30년 뒤 전국 초등학생은 45% 줄고 경북은 그보다 높은 56%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학생 수 급감 속에 학교와 지역의 생존을 위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이동환경교실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실가스를 표현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며 지구를 지키는 습관을 배웁니다. 코딩 로봇을 통해 유해 물질을 알아보며 쉽고 재미있게 탄소 중립 실천 역량을 기릅니다. 두더지 게임이랑 코딩 재밌었어요. 북극은 지켜야 됐다. 온실가스 두더지 잡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그 기후변화와 기후 원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배워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종이는 땅속에서 분해되기까지 6년, 유리병은 무려 100만 년이 걸립니다. 멸종위기의 반달가슴곰과 호랑이 이야기까지 호기심을 자극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좀 이해하고 평상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환경교육 차량이 경주를 찾아왔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은 푸르미 이동환경교실을 활용해 도내 초, 중학교 36곳 등을 방문해 체험 실습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환경교육에 AI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향상시키고 탄소 중립 실천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환경연수원과 낙동강 생물자원관, 숲해설가협회 등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도는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에 부과되는 주민세 3만 5천여 건 5억여 원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는 도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는 만 원,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경상북도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39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막히는 도로를 피했더니 통행료 폭탄을 맞는 곳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거제까지 오가면 할인 없이는 왕복 통행료만 3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 유료 도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피서를 위해 부산 해운대에서 거제로 차를 몰고 간다면 통행료는 얼마일까? 혼잡한 도심을 피해 바닷길을 택하면 유로도로 통과는 필수입니다. 광안대로를 건너 부산항대교, 천마터널, 울숙도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총 5곳. 중소형 차량 기준 편도 통행료는 15,200원, 왕복이면 무려 34,400원입니다.
하이패스 할인이나 연속 통행 감면을 적용해도 할인은 왕복 2,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기름값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유료 도로도 그렇게 계속 많이 나오면 또 힘들고 하니까 금액적으로도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부산의 유료 도로는 7곳. 거가대로, 울숙도대교, 천마터널, 부산항대교, 광안대로,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올해 백양터널이 무료화되며 서울의 7곳과 같지만 인구 대비로도 전국 1위입니다. 부산엔 왜 이렇게 유료 도로가 많을까? 1990년대 도입된 민자도로 구조 때문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자 민간이 먼저 도로를 짓고 시민이 통행료로 갚는 방식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광안대교를 제외한 6곳은 모두 민자도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부산시는 운영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민자 운영사에 지급한 보조금만 2023년까지 6천억 원. 지난해에도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 부산의 유료도로는 최대 9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 사상해운대 송정대심도, 승합터널 등 4곳 모두 유료 전환이 유력합니다. 2027년 수정산터널이 무료화되더라도 새로 뚫리는 길마다 요금소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산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줄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대교나 터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분산 효과와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인구적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시민이 다니는 길마다 요금소가 생기는 부산. 도로는 늘지만 시민 부담을 줄일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상북도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1조 7,226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 편성 규모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7,912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7,259억 원,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추진과 피해 지역 재창조 예산 8,850억 원 등입니다. 개최일이 다가오고 있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도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으로 2년간 전액 또는 50%를 감면합니다. 신청은 청도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도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400mm의 폭우가 쏟아져 소하천과 도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총 피해 금액은 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이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경주시와 한국수력 원자력, 체코 트레비치시, 트레비치 예술학교 간 체결된 문화교류 업무 협약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무대에는 경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비롯해 체코 청소년 예술단의 창작 무용, 악기 연주, 전통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청소년 문화 외교와 국제적 우호 증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 예술을 통한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천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영천시가 정수 처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발생 원인은 7월 말부터 10일 이상 지속된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유해 남조류가 빠르게 증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천시는 조류의 분포가 적은 심층에서 상수 원수를 취수하고 수질 모니터링 강화, 정수 처리 약품 투입량 조절 등을 통해 식수원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